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다고. 이제 한참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사랑이 뭔지 여자가 뭔지 막 이렇게 뭔가 모르는 가슴 뛰임이 있었지. 그때부터 이제 내 꿈은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로 촬영합니까? 오늘은 약간 원장님 학창 시절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원장님은 학창 시절에 전교에서 몇 등 정도 하셨나요? 그때는 우리 때는 그 전교 몇 등 이런 게 유행처럼 했었지. 고등학교 때는 우리 선생님께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등수를 뽑아가지고 교실에서 붙여놨었어. 지금 생각하면 거의 말도 안 되는 학생의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때는 그랬어. 심지어는 등수별로 책상에도 안 쳤어. 1등, 2등, 3등, 4등, 5등. 그래서 딱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하지. 거기 딱 들어가면은 누가 몇 등인지를 알아. 그냥 1등이면 왼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나는 생각보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 그때 중학교 때 우리 학교가 지금 친구들이 보면 놀랄 텐데 그때는 600명에서 700명이었어. 한 학년이. 그 중에서 내가 한 400등 정도 했었다. 진짜 못했던 거지, 공부를. 그러다가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가 있어. 그때 봄방학 끝나고 이제 시험을 4과목을 보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문제집을 사갖고 왔었지. 근데 그 문제집이 아직도 기억나. 성문 문제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문 종합용은 그거 말고 그냥 어떤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냥 성문 문제집이었어. 그래서 그 성문 문제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A3로 이렇게 넘기는 거였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사갖고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풀어보라고 이제 준 거지. 그때까지 공부를 못했는데, 근데 그 문제집이 되게 희한했던 게 뭐냐면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왔던 문제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기만 바뀌어서 또 나와. 그러니까 문제집 두께가 이만한 거야. 근데 이걸 풀다가 넘겨보면은 점점 쉬운 거야. 왜냐면 그 전 페이지에 있던 내용, 그 전전 페이지에 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게 좀 재밌었던 거지. 왜냐면 한 페이지에 문제가 10개가 있는데 점점 맞춰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전교 1등을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학교가 뒤집힌 거야. 이게 왜 학교가 뒤집혔냐면 학교에서 진짜 공부 못하는 애가 갑자기 해석처럼 전교 1등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반 선생님이셨던 분이 각 반을 돌면서 내 얘기를 하고 다니셨어. 주제는 이거지. 야, 너네들도 할 수 있어. 우리 반에 있는 주종호 그놈도 하더라. 너네들도 할 수 있다. 용기를 갖고 해라. 막 이렇게 각 반마다 그거를 얘기하고 다니신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쉬는 시간이 되면 창문을 열고 애들이 야 누가 주종호야? 막 이렇게 봐서 쟤야 쟤? 막 이런 식으로 보고 가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약간 좀 재수 없었던 거지. 걔네들이 보기에는 내가 자랑한 것도 아닌데. 그 다음번부터는 이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만약에 공부를 안 해가지고 다시 이제 뭐 400등 이렇게 내려가면 그럴 줄 알았다가 돼버리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뭐 그냥 계속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이 정도 성적을 맞는 게 나다 싶어가지고 고등학교 이럴 땐 성적이 뭐 왔다 갔다 했어. 전교 1등 한 적도 있었고 별로 뭐 많진 않았지만 전교 10등 안에 들었고, 그리고 또 잘하는 과목은 잘하고 또 못하는 과목도 못했어. 또 그러니까 수학 이런 거 잘하고 이제 뭐 사회 뭐 역사 이런 건 완전 젬병이었고, 이 머리가 나빠갖고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노력을 좀 더 많이 해야 됐었지. 원장님 공부하다가 다른 짓은 안 했나요? 엄청 많이 했지.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그때 사람이 딴 생각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보기엔 정상인 것 같아. 그 집중력이라는 게 인간이 한계가 있어. 근데 보통 나는 한 집중력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공부할 때 정말 딴 생각, 딴 짓 엄청 많이 했지. 그러면 일에 있어서도 집중을 오랫동안 못 하겠네요. 단순 업무는 그렇지. 그러면 편집자들이 잠깐 유튜브 봐도 이해해 주시나요? 뭐 하다가? 편집하다가 이제 지루해서? 네, 지루해서 잠깐 다른 유튜브 봐도 이해해 주시나요? 그 책상 위에 CCTV 있는 거 알지? 봐도 돼. 의대로 진학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우리 학생 때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요즘은 많이 나아졌지만 요즘처럼 아이들의 꿈이 무엇인지 꿈을 키우려는 이런 교과 과정은 없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인식,
그런 인사이트는 당연히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그냥 가정교육을 통해서 배웠었지. 그렇다고 우리 집 가정교육이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막 투자하는 신경 써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 엄마 아빠 죄송해요. 어쨌든 간에 그냥 알아서 커라 이런 식이고 또 집도 가난했었거든. 그래서 뭐 사교육도 별로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컸거든. 근데 의대를 왜 갔느냐, 내가 이제 초등학교, 옛날에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때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었다고. 이제 한참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사랑이 뭔지 여자가 뭔지 막 이렇게 뭔가 모르는 가슴 뛰임이 있었지.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지. 엄마 나 그 애 좋다고. 근데 그때는 되게 못난 아이였거든. 외모도 못나고 집도 뭐 가난해서 뭐 챙기지도 못하고 머리도 좋지도 않고 막 인기도 없고 막 이런 애였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일단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의사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셨지. 그래서 그때부터 의사가 뭔지도 몰랐지, 솔직히 말해서는. 그때부터 이제 내 꿈은 의사야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지. 근데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꼭 그게 신념처럼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의사가 되는 줄 알았어. 의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했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되면서 이제 그 여자는 잊혀지고, 이제 그때는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의사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했지.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까지 가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의대 갔어, 사실은. 의사가 이런 건지도 몰랐고, 당연하게 뭐 의사의 사명감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그때는 성적 맞춰서 무슨 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갔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런 꿈을 만들어 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 같은 거 이런 걸 막 해줘 봤거든.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걔네들도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냥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구나, 나도 잘못 자라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었지.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생각했던 거였지. 의대를 다니면서 가장 즐거웠던 점과 가장 힘들었던 점 각각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가장 즐거웠던 점은 일단은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다는 거지. 그때 내가 과외를 했었거든. 과외 선생님으로 꽤 유명했다고. 주선생이라고 해서. 알다시피 내가 좀 이제 설명 같은 거 되게 잘하거든. 그게 좀 타고난 것 같아.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었지. 지금에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그때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세금도 안 냈고 다른 이제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높았지, 적은 나이에. 그래서 그때 그렇게 돈 벌 수 있었다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점은 이제 의대 공부였지. 의대 공부가 양이 엄청나. 진짜 엄청나. 이게 이해도 이해지만 외워야 될 게 엄청 많아.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가고 따라가느라고 이제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어떻게 보면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공부를 항상 많이 한 건 아니지만 많이 해야 될 때는 정말 많이 했었지. 막 시험 같은 거 보면은 시험이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에 끝나고 막 그래. 시험지가 막 이래.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신경도 안 써, 선생님들이. 그냥 계속 화장실 갔다 와서 시험 보고, 화장실 갔다 와서 시험 보고, 그냥 막 넘기다 보면은 그냥 이거 언제 끝나냐 막 이럴 정도로 시험 분량도 많고 공부도 많고 이러니까 공부하는 게 제일 어려웠지. 마지막 질문인데요. 요즘 의대 입시 경쟁률이 최고조에 달했다던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배로서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현재 의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건 내가 뉴스 기사를 통해서 아는데, 그걸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많다는 소린 거고, 내 생각에 의사는 좋은 직업은 맞는 것 같아. 이게 왜 좋은 직업이 맞냐면 의사의 배출이 제한돼 있지, 상당히. 그러니까 의사의 공급이 적지. 따라서 급여가 높아요. 확실히 내가 보기에는 의사의 급여는 높아, 타 직종에 비해서.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기간도 길지. 의대 6년에 군의관에 이 과정을 지나야 의사가 되기 때문에 거의 2배 반 정도 더 그런 수련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 수련 과정일 때는 급여가 엄청 적다고. 당연히 학생 때는 등록금 내고 다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이 있긴 하나 사회 나온 다음에 받는 그 기본 급여는 확실히 높아. 그래서 의사를 직업으로, 꿈이 아니라 직업으로 갖는 면에서는 의사는 추천. 기본적으로 근로에 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하려고 돈을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았다가 만약 사업이 안 좋게 망했어. 그러면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주기 전까지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페이가 높기 때문에 살아가다가 한번 내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다가 망해도 일어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의사라는 직업을 지금 준비하는 고등학생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근데 나는 우리의 인생은 창조적인 일에 도전하는 건,
없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의사라는 직업이 조금 재미없고 답답하고 무료한 면이 좀 있는 건 사실이야. 의사이면서도 자식들한테 의대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의사가 페이가 좋다고 했는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개업하다 실패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정말 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내려가거든. 그래서 의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장단점을 뭐 깊게 생각 안 해봤지만 한 요 정도를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제가 의사생활을 25년 정도 하면서 느낀 것들을 짧게 생각한 거고요. 이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 외에도 엄청 많이 있어.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 가장 와닿을 말이 아닐까 싶어서 골랐고, 나중에 추후로 의사란 직업에 대해서, 혹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 친구들은 많이 있으니까 내 친구들이 걸어오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고등학생 친구들 혹은 중학생 친구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공부하는 비법이라고 하기엔 조금 거창하고, 나처럼 머리가 좀 좋지 않은 친구들, 나도 상당히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공부하는 비법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공부하는 방법, 비법까지는 아니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